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설, 눈이 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눈과 관련된 글자도 있을 테고, 또 여태껏 뭐 안 한 거 이제 하니까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사당묘. 자, 이 사당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어떤 조상의 신주, 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할 때 그 신주를 모셔놓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집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좋은 집이 있어요. 이거 여러 번 했죠. 우리 이거 편한 강의도 했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당은 이제 뭐 식구들이 뭐 밥을 먹고 뭐 또 아니면 잠을 자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주를 모셔놓은 곳, 그 제사 지내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왜 이런 이 글자가 나올 때는 뭐 곡간, 헛간 같은 이런 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집 안에 그 보통 사당 그러면은 이제 그 뒤채에 이렇게 주로 짓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로 따지면 뭐 누가 그 집의 아들이 만약에 뭐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상님께 인사를 하고 간다든가 그럴 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조상이 음덕으로 제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또 결혼을 했으면 그 이제 신부가 또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용도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전에 했었죠. 아침조. 이 아침조는 전에 수업에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 숲 너머에,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달월은 때를 나타내는 거다. 달월은 빛을 나타내느냐, 때를 나타내느냐인데, 아침이란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밤에 지내잖아요. 옛날에는 밤 12시 땡 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뭐 9시도 지내고 이제 뭐 이러지만은 이제 이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는 굳이 밤에 지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밤과 낮, 그 어떤 시간적인 밤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당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당 하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종묘. 저기 그 서울 종로 사가에 있는 종묘 이거는 그 옛날 그 왕들이나 왕비들을 모신 그 신의를 모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가 27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산군하고 광해군을 뺀 나머지 25분의 그 왕비 뭐 이제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태조 이성계 그 위에 그 조상까지 합쳐서 그 34위, 그러니까는 신의가 그 4위가 이제 모셔져 있는 거고, 딱 정전에 가보시면, 종묘에 가보시면, 이렇게 정 가운데 옆에는 이제 박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마디로 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되게 여기는 요 위치는 왕이 가고 여기는 이제 세자가 이제 가는 거죠. 이 길을 여기는 왕도 못 갈 정도로 이거는 이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가는 길이다 해서 여기는 신도 그래서 길도 짰어서 여기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여기가 종묘가 이렇게 종묘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종묘 그 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종묘가 있다 그러면은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이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만 유난히 약간 도드라졌어요. 그러면 양쪽에 여기 왕하고 세자가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나중에 하여튼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사 지내러 왔다 하고 인사를 고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목조 건물 치고는 가장 가로 길이가 길어요. 100m가 넘어요. 그 사진을 다 찍으려면 한참 뒤에서 찍어야 돼요. 이걸 다 온전히 카메라에 다 모으려면은. 그래서 이 종묘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조상의 어떤 그 신이,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보다는데 여기서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선대 왕들, 이렇게 모든 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만 빼놓은, 그러니까 광해군하고 연산군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셔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묘에 가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동묘. 왜 그 동대문역 가기 전에 동묘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관우를 이제 모신 거고, 대개 그거를 이제 무묘라고 얘기하면 문묘는 이제 그
공자님을 이제 모신 그 사당을 이제 말하는 거고, 이제 이럴 때 사당묘 그러면은 말 그대로 사당 그러면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이고, 또 여기서는 왕과 왕비의 어떤 신의를 모셔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당묘는 끝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묘 했으니까 이제 비읍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쓸비. 자, 한자는 이 쓸, 이게 한글에는 이제 쓸 하나지만 한자에서 쓸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쓸용도 있고, 자, 이거는 쓸용,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쓸소, 이거는 쓸소, 아니면은 뭐 쓸고, 이거는 고. 근데 다 달라요. 이 쓸은 사용하다고, 이 쓸은 쓸다, 마당을 쓸다, 또 이 쓸은 맛이 쓰다, 이거는 돈을 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 쓸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이거는 소리만 나타내는 거고 뜻은 다 쓸이에요. 그렇지만은 쓸이라는 한글은 똑같아도 다 뜻이 다르다는 거. 이래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이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문해력 이런 거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야만이 그게 파악이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쓸비 그랬으니까 이 조개패가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은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안일불이에요. 안일불. 그러면은 내가 돈을 다 쓰니까 이제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안일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다 썼으니까 이제 없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시장 가서 뭐 사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물건으로 대체했으니까 이 돈은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안일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활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살을 다 쏘니까 없어요. 항상 이런 거는 보면 안일불, 뭐 안일비 이런 거는 없다 에서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변하는 글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활공, 그러니까 화살로 놓고 다 쏘다 보니까 이제 화살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아니다. 여기도 나왔고, 여기 쓸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다 쓰니까 이제 내 돈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쓸비,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얼마 들었냐, 아니면 소비자, 뭐 낭비, 뭐 식비, 뭐 아니면 경비, 이번에 경비가 어떻게 들었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 쓸비자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이 쓸비자 이걸 쓰는 거고, 요 안일불은 이게 좀 달러 표시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번에 돈 얼마나 들었어? 여행 경비 얼마나 들었어? 그러면 100불 들었어? 200불 들었어? 할 때 불자 이거 쓰면 돼요. 이제 가차 문자로 이제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몇 불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한자로 쓰면 이 글자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쓸비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옷. 자, 오늘 소설, 그러니까 눈 내리는 이제 소설. 그래서 제가 눈설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눈설. 우리가 보면 눈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 비유가 나오면 이거는 기후와 날씨와 관련돼 있는 게,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돼 있으면은 다 이렇게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손으로 뭘 쥐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옷이 다 젖으니까 어떻게든지 비를 피하려고 하고 우산을 쓰고 막 이러지만, 눈이 오면은 눈도 마주보고, 아니면은 눈을 이렇게 뭉쳐갖고 눈싸움도 해보고,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면 눈이 거기에 딱 앉으면 슥 녹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이 내리면은 엄청 이렇게 비 맞는 거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눈 올 때는 강아지도 좋아할 정도로 엄청 좋아하잖아요. 눈 내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 눈이 내리면은 내가 손에 이렇게 만져보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눈설 같은 경우 무슨 설탕 아니면 설경, 눈 내린 풍경. 왜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는데 눈이 하얗게 막 내리면은 나뭇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쌓이고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뭐 설경. 아니면 뭐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온 폭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욕했다. 그러면 어떤
뭐 부끄러움을 씻는다. 그래서 뭐 패배를 서력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눈설자를 쓴다. 이런 얘기 그때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외로 우리가 꼭 눈과 관련돼 있지 않아도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자를 봤을 때 그냥 제가 눈설을 준비한 거는 그냥 소설이라서, 그러니까 눈 내린다, 눈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